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독신 여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실 거예요. 저는 유독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한 편입니다. 제가 살면서 겪은 몇 가지 일 때문에 저는 심지어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혹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하얀 거짓말조차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에 이토록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도 집에서 떨어져서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저는 새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유난히도 친절하게 대해준 그 남자에게 금세 빠지고 말았죠. 사랑하면 떨어지기 싫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은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항상 언제나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남자도 본가는 지방이어서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던 저희는 결국 집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왠지 서로 같이 살면은 월세나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실상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밤에 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또 자꾸만 자잘한 곳에 소비도 늘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같이 살게 되니까 더 과소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따져보니 저축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집을 합치기로 한 이유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기에 지금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 뒤로도 계속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사귀었을 때쯤 저희 둘이 연애 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회사 사람들이 다들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내 커플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왠지 모르게 사내 커플인 게 알려지니 회사 생활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업무상 중요한 실수를 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구매 부서에서 일하던 남자친구가 발주 실수로 그 물량을 회사가 떠안게 된 거였어요. 윤희야, 나 지금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일로 잘못되면은 승진은커녕 회사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번 일 네가 실수한 거라고 대신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맡은 일을 내가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내가 왜 오빠 잘못한 걸 뒤집어 써야 해?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결혼하면 윤희 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어차피 그만두고 이번 일에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사 미리 그만두는 쪽으로 하자. 생각해봐봐. 우리 결혼하면은 아무래도 내가 승진하는 게 더 득이 될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아직 서로 약속하지도 않은 결혼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면은 결혼할 생각 있었던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결혼해서 먹여 살릴 테니까 한 번만 부탁을 들어달라고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에 비해 연봉이 오빠가 더 컸으니까요. 게다가 오빠는 조만간 승진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가 나와 평생 같이 할 생각이 있구나 싶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서에서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던 그들은 저의 퇴사와 함께 그 일을 덮어버리더라고요. 결국 타이에 의한 휴식을 맞은 저는 집에서 얼마간 쉬게 되었습니다. 일하느라 못했던 집안 일들도 처리하고 은행 볼일에 부모님 심부름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니 살도 찌고 많이 게을러지더군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위기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남자친구는 무사히 승진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아니었으면 안 되었을 거라며 누구보다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하더군요. 취직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저를 남자친구는 어느 날부터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자기관리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다며 구박을 주더라고요. 사소한 일들로 둘 사이에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식이라고 늦게 들어온 오빠의 옷에서 제 것이 아닌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났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벗어놓은 옷에서 저보다 밝은 갈색의 여자 머리카락도 몇 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뭐냐고 물어도 회식 때 옆자리에 동료 직원이 앉아서 그랬다며 태연하게 대답하는 그에게 더 이상 따져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내쫓아내고는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을 꼬드겼던 겁니다. 그랬으면 회사에서만 몰래 보던가 저랑 같이 살면서 하루가 멀다고 회식을 한다고 하니 저는 뭐 그 직장 안 다녔답니까? 전화 한 통이면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아휴 멍청한 건지 눈이 돌아간 건지 그렇게 바로 들킬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남자를 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 역시 처음엔 들킨 걸 당황하고 미안해하는가 싶더니 점점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무슨 바람을 피웠냐며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배신으로 전 직장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대로 전 서류상 이혼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이혼을 한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남자였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대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저를 이렇게 버리다니요. 그 후 저는 한동안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왠지 다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속으로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만 있었는데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제 몰골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죠. 그 친구 덕분에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점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회복한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확실히 마음이 편해져야 이 일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전처럼 편하게 사람을 사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일이 바빠서 회사와 집만을 오고 가니 새로운 사람을 사귈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추천해 주었던 친구가 제가 아직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아직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힘들면은 비대면으로 만나보는 건 어떠냐며 저에게 어플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취미나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커뮤니티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결국 다른 사람으로 달래주어야 한다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TV를 보다가 밤에 누워 잠들기 전 매일 스마트폰으로 친구가 알려준 어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성 친구에 대한 옵션들을 입력하니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마치 예전에 컴퓨터로 처음 채팅을 해봤던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올리기 뭐해서 멀리서 친구가 찍어준 뒷모습 사진을 올려두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저의 성격, 취미 이런 것들을 적어두니 저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친해지기에는 아직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는 딱 좋은 어플이더군요. 저는 어플로 대화를 거는 사람들하고는 쉽게 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져 갔고 그곳에서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삶의 일부가 된 듯 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주고받은 지 6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남자도 저도 서로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누구보다 잘 통했어요. 얼굴도 보지 않고 오직 채팅만으로 그와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어서 더 그 남자와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만나서 외모를 따진다거나 친구와 함께 만났다면 인상이 어때 보이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그런 편견들이 더해질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나니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그 남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목소리를 듣고 통화한 전날 그 남자는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윤희 씨, 저 사실 이혼남이에요. 그 남자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민 씨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픔을 아직 극복하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난 제 아픈 상처들도 모두 꺼내었고 그렇게 아픈 상처까지도 비슷했던 우리는 서로에게 더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는 시련의 아픔은 새로운 사랑으로 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희 씨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괜찮다면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나 할래요? 그 사람과 통화 후 저희는 이젠 어플이 아닌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 만난 날은 이미 6개월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만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여전히 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주로 주말에만 만났어요. 평일에 약속 시간을 정하려고 해도 항상 바빠서 안 된다고만 하였거든요. 혹시 이혼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부남 아니냐고 그 남자를 의심하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